가계부채 2,300조 원, GDP의 90%.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7월 DSR 즉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한편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90% 정도입니다. 보통 OECD 평균 60%에서 70% 정도인데 지금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의 집값은 온갖 부채로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집값은 전세보증금이 떠받치고 전세보증금은 전세대출금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약 2,300조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약 87조 내외가 됩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도 설정했는데 시중은행이 1%에서 2%, 지방은행은 5%에서 6%, 상호금융은 2% 후반에서 3% 초반, 저축은행이 4%가량이며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이 부여됐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92% 정도가 되며 OECD 평균인 60%에서 70% 정도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IMF의 지속된 경고에 마지못해 하는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한국의 가계부채를 줄일 대책이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더 이상 부채로 집값 띄워 건설 경기를 살리는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하면 혹독한 대가가 뒤따를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 애로 상황을 고려해 시중은행에게도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액의 일부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악성미 분양이 심각한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월별 분기별 기준을 마련,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책 대출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60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책 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올해는 정책 대출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DSR의 예외 적용 대상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신생아 대출 등의 정책 대출을 꾸준히 늘려서 가계대출을 증가시켜왔습니다. IMF가 계속 한국에 경고하는 것처럼 가계부채를 줄이고 건설사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강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DSR은 개인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한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내가 벌어들인 돈 중 대출 상환에 얼마나 쓰이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DSR은 빚을 갚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개인의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인의 연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천만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즉 연소득의 40%를 대출 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 원 이상을 갚는 대출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서울 아파트에 대입하면 아무런 대출이 없고 오직 주담대만 있다고 가정하고 5% 이율로 이자만 납입한다고 상정하면 최대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원금을 같이 갚아야 한다면 2억으로 한도는 줄어듭니다. 3단계 DSR에는 개인의 온갖 대출, 즉 신용대출, 카드대금,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지출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한도는 더욱 줄어듭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상환 부담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 DSR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거나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경우 DSR 한도를 초과하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DSR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개인의 신용도와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2024년 9월에 2단계 DSR을 실시하여 대출 한도가 줄었으며 부동산 거래와 가격이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도 예정대로 2025년 7월부터 시행에 나섭니다. 다만 3단계 DSR 적용 범위나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은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4월에서 5월 중 확정합니다. 정책 대출과 같은 예외 규정 없이 3단계 DSR을 반드시 실시해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정치 논리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은 한국신용등급 강등이라는 화로 돌아옵니다. 또한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전세보증금이 내려가고 집값도 하향 안정화됩니다. 전세대출은 집 없는 서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급등시키고 집값을 올려 집주인의 재산 증식을 도와주는 수단인 것입니다. 전세대출 보증관리도 강화합니다. 은행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서울보증보험 SGI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모두 90%로 일원화합니다. 전세대출이 일정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전세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메우고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이와 부동산 가격 간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 증가해 가계부채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택 구매에 대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가계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대출 억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실수요 중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개인 모두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정교한 대출 규제와 함께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은 무리한 대출을 피하고 자신의 상환 능력을 신중히 고려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DSR의 예외 적용 대상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신생아 대출 등의 정책 대출을 더 이상 늘려서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무책임하게 가계부채를 늘리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DSR,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핵심 지표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DSR 규제를 통해 개인의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부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DSR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금융 생활을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개인들은 과도한 대출을 피하고 자신의 상환 능력과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충동적인 자산 구매 대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역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두의 노력이 모일 때 가계부채 문제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채로 집값 띄워 건설 경기를 살리는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하면 혹독한 대가가 뒤따를 것입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